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어제도 그렇지만 참 실망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단 밸류어 프로그램 그 이후로도 계속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봤는데 현실은 정부 대책이 좀 너무 미흡하네요. 저희가 밸류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그 밸류어 프로그램 기대감이 있을 때 외국인이 샀다 그랬거든요. 네. 사실은 기관들이 처음에 들어오긴 했지만 꾸준하게 들어온 건 외국인이었고요.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 직전에도 기관은 팔았습니다. 종목들을. 네. 특히 현대차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어제로 돌아가서 월요일 날 걱정이 되는 건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 거죠. 사실은 어제 외국인 샀고요. 화요일 오늘도 샀습니다. 그러면 종목 단위 무너지는 게 외국인들이 나가서 그런 것이냐 판단했을 때는 절대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뭐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이쯤에선 세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난주 살 때의 패턴은 거의 조 단위로 최소 5천억씩 매수를 했었는데 네. 오늘 화면 보시면 지금 348억, 어제도 뭐 1,000억대, 몇백억대 이런 식으로 작게 매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많이 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지만 안 팔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참여자들은 판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나갔다라는 건 수급적으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실망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실망한 게 외국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망한 거죠. 근데 외국인들도 하나 좀 우려되는 게 이제 뭔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됐고 후속 대책들이 나올 맞습니다. 거라고 보는 맞습니다. 그 시각이 있는데 이거를 또 미흡하게 못 맞춰줬을 때는 진짜 이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 무섭죠. 그때는 진짜 무서울 것 같습니다. 무섭죠. 한 3천억씩만 한 이틀 매도해도 장 2,500대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직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기가 일단 국내 참여자들은 조금 애매모호한 겁니다. 네. 사실은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와서 잘 나왔죠. 그때 저도 좀 흥분을 해줘, 대표님. 그랬는데 그때는 세론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일자별로 시기열로 봤을 때 금요일까지는 좋았습니다.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 좋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월요일 발표 이후에 제가 보기엔 매수세 부재예요. 국내 참여자에. 그러니까 월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기관들이 500억 매도를 했어요, 대표님. 대표를 했으면 이 정도면은 솔직히 얼마 판 거 아니거든요. 네. 오늘의 그 종목들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오늘 하이닉스가 4.9% 불어졌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죠, 저희가. 뭐 지수가 종목이 나온 거니까. 그런데 볼게요. 기관은요, 하이닉스를 700억 매도했고요. 네. 외국인은 400억 매도했어요. 그 합쳐서 1,100억밖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 막상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5천억대까지 매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뭔가 매수 부재인 겁니다. 막상 보면은 이거를 저희가 어젯밤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E 양산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시간으로 올랐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마이크론이라는 새로운 HBM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경쟁 상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경쟁 상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이닉스 이익단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은 수율 테스트라든지 이런 쪽이 그렇게 크게 캐파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하이닉스에 위협적이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외국인 기관이 어느 정도 적당히 팔았는데 4.9%나 부러지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 이게 시장 매수 심리가 부재할 때 이렇습니다. 정말로 와 너무 좋아 그러면 개인들이 이거 다 받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밑에 깔아놨던 게 팔린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강력하면은 이거를 받아서 16만 원대까지 땡기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결국 밸류어 프로그램에 실망한 그렇죠.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살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모멘텀이 부재한 시기라 그러는데 참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으니까 뭔가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은 실적 발표 한참 남은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했고 그러면 막상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뭔가 다음에 있는 부분은 중국 양회 3월 초에 있는 거 그러면 중국 모멘텀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시장을 이끄는 하이닉스 IT, AI, HBM 이거와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중국 모멘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주, 자동차주를 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장 상황 자체가 뭔가 저 영업점 일선에서도 좀 편하게 사줄 수 있는 사놓고 바닥권이든 높건 기다려지는 종목이 일단 어제 오늘부터 안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금요일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오후부터 종목들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요? 오늘 코스닥이 1.5% 빠졌거든요, 대표님. 그런데 수급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외국인은 200억 정도 팔았는데 기관에서 1,500억 정도 때렸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개별주들 좀 적당히 위치에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팍팍 부러지는 겁니다. 그냥 부러지는 수준이 아니고 고가 6%, 종가 마이너스 8%. 이러니까 한 15%씩 변동성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지금 기관들이 개별주 매도를 하고 있으니 사실은 기관들이 개별주 매수한 지 이틀도 안 됐습니다. 산 거면 다 때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뭘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기관에서 산 거 보니까 뭐죠? 현대차, 셀트리온. 아, 셀트리온으로 갔구나. 또 오늘 셀트 좋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 저도요 맨날 저기 가끔 이제 증권사에다 기관이를 욕하시는데 저 오늘도 개인 투자자랑 1시간 동안 상담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개인으로 보시는 게 맞고 조금 애매모호해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그 오르던 종목들도 다 마이너스권으로 맞아요. 다 음봉 만들고 윗골이 길게 만들고 윗골이 크게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오를 만한 시점에서 맞습니다. 오를 만한 시점에서 부러지는 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엄청 기분 나쁘고요.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장에서는요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빠진 거 첫날이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진바닥 의미 있는 거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도 죄송한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한테. 지난주엔 좋다고 했다가 이게 3일 지났거든요, 제가 출연한 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결국 그러면 이렇게 좀 변화, 네. 생각과 다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 결국은 밸류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의지가 너무 약했다는 거. 뭐 이제까지 설레발 친 거에 비하면 좀 안타깝죠, 그 부분은. 아, 조금은 일단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지금 시황은요. 거래소는 22포인트 빠졌는데 빠진 거 대부분 하이닉스가 담당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1.5% 빠졌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거면요. 2차 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좀 특징적인 네. 섹터나 종목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하이닉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급락 나올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 아니냐. 그 마이크론 이슈. 그럼요. 예. 이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거는 밸류에는 영향을 받을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뛰어든 사업자 HBM 1, 2, 뭐 3 이제 뛰어든 마이크론이 수율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 캐파도야 거의 꽤 많이 차이가 이제 날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럼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5일선을 팍 깨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뜻 제 입장에서도 하이닉스 쌉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살 기회이긴 한데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하더라도 답답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음봉들이 기분이 나쁜 이유가 이런 게 바로 손이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연장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HBM 종목들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소부장들은 하이닉스 빠지면 같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움직여요. 좀 제가 오늘 이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KC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좋은 회사인 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가족분들 내용은 각자 살펴보시기로 하고 저의 논리를 들어보세요. 제가 이 종목을 뭐 하는 회사 내가 잘 압니다. 슬러리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고요. 그리고 CMP 그 장비라 그래가지고 장비 회사입니다. 그런데 좀 종목들을 봤을 때 잘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작년 12월입니다. 그리고 12월에 목표 주가가 35,000원인가 36,000원이에요. 그 오늘 45,000원 찍었거든요. 증권에서 커버를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막상 밸류를 따졌을 때는 이 종목은 45,000원까지 오늘 20 몇 프로 거의 상한가 찍을 그게 되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등으로 너무 몰린 거죠. 지금 너무 몰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중에 제 기억으로 아까 그렇죠. 23%까지 갔었는데 종가가 8%거든요, 대표님. 그러면은 이게 15% 물린 거예요, 거의. 위에 고점에 잡았으면. 좋긴 좋은데 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소부장을 거의 매매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하이닉스도 빠지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도 그런 상황인데 뭐 안 좋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제대로 된 기운이 모이는 것보다는 개별 이슈에 국한된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빨리 몰렸다. 그리고 비슷한 종목이 그 반도체 HBM 공정화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 검사 장비 이런 쪽이 있는데 신뢰도 테스트하는 회사가 QRT라는 좀 작은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정말 많이 회자가 됩니다. 어제 그제 어디냐면 텔레그램에. 그러니까는 막 이걸 뭐 이게 회자되는 게 나쁘다는 걸 떠나가지고 너무나 쏠린다 지금. 그러면 다른 것들은 또 밀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 한 2시부터 좀 HBM 유들 종목들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알고 있는 뭐 PSK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긴 했는데 막상 이거죠. 실질적으로 검사 장비단이 움직이고 좀 논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HBM이 고단화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검사 수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 대비해서는 하이닉스가 좀 받침이 되고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중구난방으로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빠지면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 가족분들이 소위 초단타로 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단타 제가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조금만 적어도 1박 2일, 2박 3일은 좀 돼야 되는 매매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하이닉스 그 마이크론 때문에 이랬는데 얘는 얘 따로 논다.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뉴스단에 너무 종목이 너무 쏠려서 일어나는 극도의 쏠림 현상입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할 때 좀 좋게 얘기하려고 HBM3 16단 삼성전자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거 단수 조절하는 종목들이나 이런 거 뭐 한미반도체 짱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어땠냐면 소부장 쫓아갈 수 있겠어?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내일 빠지더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오늘 특징 섹터로 소부장 일부 종목이 움직이고 검사 장비 단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종목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족분들 일단은 시장 흐름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사실 어제도 그렇지만 몇몇 섹터의 종목들 반등하는 상승 흐름 나오다가 장 초반에 그다음에 다 밀리는 맞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2차 전지주가 맞습니다. 그랬고 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완전 폭락이 나왔어요. 좀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오늘 오른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죠, 대표님. 저희가 요거 펩트론 차트 보이시고요. 어제 메디톡스 한번 볼게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종목들을 잘 들고 있다가 어제같이 메디톡스 어제같이 이게 지금 장중에 빠진 게 19% 빠졌거든요. 종가 12% 빠져 끝났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빠질 때 그러면은 기술적 회사 내용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기술적 차트만 봤을 때는 뒤도 말고 손절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예, 이거는요 거래 터지고 밑으로 다 뚫었다. 이거는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손절 안 주면 고객들한테 좀 미안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FD 미국에 이제 자료를 내야 되는데 자료가 거부된 게 아니고 일부 자료가 미비됐다고.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러졌는데 못 감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펩트론도 보시면은 오늘은 빠진 내용, 오늘 장중에요. 어느 정도 보시냐면 거의 한가 갔거든요. 많이 그렇죠. 28%가 갔는데 여기서 이거 왜 그러지?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10%, 20% 빠질 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는 내용은 안 나와요. 내용은 안 나오는데 막 손절 치고 뭐 이러고 있는데 회사에서 루머라든지 그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28% 빠지는 주가가 16% 빠져서 끝났습니다. 결국 한 12% 정도는 말아 올리긴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현상들이 개별 종목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는요, 이거 왜 그러면서 팍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너도 사요.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장 안 좋을 때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있으면 먼저 안 좋은 것들을 덜어내는 현상들. 올라가는 건 두고요. 빠지고 있는 건 손절을 쳐버립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긴 했지만 홈페이지 보시면 다 나옵니다. 가족분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만큼 별로 땡기지 못한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시장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때 투자자들 우리 전문가들마다 다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식으로 종목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로 막 하한가까지 빠지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할 때 판단하는데 어제 오늘에 이런 현상들이 조금 시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 더군다나 뭐 물론 이제 사업 계획에 무슨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루머가 그렇죠. 번졌나 봐요. 루머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이제 공식 부인을 그렇죠. 또 공시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그 오늘 우리 저희 장중엔에서도 좀 다뤘습니다만은 이게 4개년 이상 이렇게 적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막 자신감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막 사실 불안해서. 그런 것들은 2월, 3월에 항상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안하니까 그게 더 진정이 되지 않고 더 확산이 되는 거죠. 이런 거 회사에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사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물론 제 첫 번째 회사의 대응인데 두 번째는 투심 환기가 돼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없어요. 그냥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불안해요. 대표님 말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월 한 중순 정도 지나면 이런 현상들이 좀 잦아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다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멘텀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다시 우리가 지난주 어떤 그런 긍정적인 강세장에 대한 분위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정부에서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후속 대책 이거 말고는 좀 안 보이는 거죠. 좀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제 발표한 걸 봤을 때는 다음 우리가 이제 보완하는 거 그거 자체가 5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공청회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 타이트하게 잡혔다 그러면 조금 분위기 다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좀 러프하게 잡히고요. 그리고 그 기업 밸류업 지수, 코리아 밸류업 지표를 만든다 하죠. 그게 9월 달이죠. 글쎄요. 지표가 9월 달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9월 일단 어제 발표한 내용 9월입니다. 그 지표가 9월이면 ETF 상장 12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멀어요, 대표님. 그렇죠. 예, 이게 시간당 물론 제가 이따 할 얘기 바로 땡겨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세법. 그래서 이제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업 오너 단에서만 유지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상속세를 개편을 해가지고 주주자 환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조금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왜 5월에 한지를 추측성 기사들이긴 한데 이게 총선 끝나고 나서 그 후에 개정을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부의 의지는 저도 압니다. 강력해요, 나름. 그런데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넘어야 되는 게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잡지 않았나 뭐 싶고 일단 그렇게 좀 위안을 받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저는 이번에도 속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던데. 조금 지켜보시죠. 아직 며칠 안 됐으니까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일어나는 주가 하락의 현상이니까. 맞아요. 네, 실망감 그리고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 선거 때니까 그 선거를 위해서라도 지금 좀 다시 좀 잘 추스려 가지고 강력하게 강력하게 지금 로드맵을 내놓든가 아니면 지금 싹 바꿔놓든가 뭐가 나야 되는데 그 전에 금융당국에서 했던 얘기하고 결과하고 너무 갭이 크니까 참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